어제 있었던 송언석 원내대표의 선출,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. 우리가 이제 12월 12일에 권성동 원내대표 뽑을 때 네. 그 표가 권성동 72, 김태호 34였어요. 그 106명이 그 투표를 해서. 근데 지금 보면 또 106명인데 60대, 16대 30 이렇게 나왔잖아요. 네. 거의 똑같다고 봅니다. 그때랑. 그러니까. 예, 그 16표가 이제 이현승 의원이 중립 성향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뭐 한보다는 윤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. 그렇죠. 예. 그럼 한 12표 글로 가고 4표 일로 오고 하면 똑같습니다. 그러니까. 그렇게 보면은 이게 원내는 네. 바뀔 수가 없다. 이게 왜 그러냐면요. 네네. 원내 이해관계는 우리랑 달라요. 우리랑 다르다. 예. 민심과 다르다. 다를 수밖에 없는 네네. 게 그분들은 이제 이 지위를 유지하는 거 더하기 그 100명 정도 되는 사람들끼리 하나의 모임이잖아요. 예. 그 그쵸. 클럽의 멤버란 말이에요. 네, 네. 그러니까 다르죠. 예. 음. 저분들의 목적은 아마도 공천 또 받아서 또 한번 이 클럽의 멤버가 되는 것. 그렇다면은 지금의 이 주도권만 유지를 해도 네. 본인도 공천받는 거 굉장히 유리하고 왜냐 아는 사람이 지도부가 될 테니 아, 그렇죠. 예. 예,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. 야, 근데 사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국민의힘이 지지율 21%를 맞았을 때는 그래도 조금 아뜨거 했을 줄 알았어요. 당에서는 21% 많이 나왔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. 아, 정말요? 예. 그러니까 그 그래요? 얘기는 네? 많이 나와서 만족한다는 뜻은 아닙니다. 하면 안 그러니까 되죠. 제 얘기는 네. 이제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21% 많이 나왔네라는 뜻이고 그 얘기는 뭐 10몇 %대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놀랄 분들은 아니다. 야, 그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우선순위가 완전 다르네요. 그렇죠? 전혀 달라요. 전혀 다르다. 예. 그 김용태 위원장 얘기를 좀 이어서 가면 예. 김용태 위원장은 임기가 이제 6월 말까지인데 예. 어제 송원석 그 원내대표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딱 하더라고요. 그리고 전당대회는 좀 조기에 개최하는 것을 시사하던데 향후 지도부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움직일지?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. 네. 김용태 위원장이 뭐 본인 임기 연장 얘기한 적 없다. 뭐 당원 여론조사만 해달라 얘기했는데 그 이제 어려워졌고 네. 앞으로 한 열흘 있으면 이제 임기 끝나는 겁니다. 그냥 기다리는 거 가는 거예요. 그럼 지금 우리 당 상태가 어떤 상태냐? 비대위원회가 이제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돼야 하는데 비대위원분들이 다 사표를 낸 상태예요. 기능을 하지를 못해요. 그러면 지금 비대위 안에 있는 비대위원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비대위원장, 송원석 원내대표, 김상훈 정책위장 3명뿐이에요. 네, 네. 그러니까 이제 정족수가 안 되니까 뭘 의결을 못 하죠. 할 수는 예, 있는 게 그러니까 없죠. 이건 네. 아닌 거고 이제 6월 말까지 그냥 이렇게 가는 겁니다. 가고 그럼 송원석 원내대표 주도로 해서 혁신위원회를 만든다. 혁신위를 띄웠는데. 예, 그래서 뭐 혁신위를 그럼 제가 여기서부터 좀 헷갈리는 것은 네네. 혁신형 비대위를 만든다는 건지. 왜냐하면 비대위가 무조건 들어와야 되니까요.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가 6월 말이니까 7월 1일부터는 뭐 지도 체제를 뭐 해야 되지. 그렇죠. 아니면 이 네. 체제로 이 3명 체제로 전당대회를 준비를 하겠다는 건데 불가능해요. 의결을 해야 되니까. 그건 현실성은 없는 예, 얘기네요. 그 새로 비대위원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건 비대위원장만 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작업을 어떻게 할 거냐. 그러면 이제 비대위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혁신이라고 하는 게 네. 혁신형 비대위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과거에 이뇨한 위원장 있었던 그 혁신위 그런 형식을 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. 가능성은 어떤 게 더 높을까요? 혁신형 비대위를 누가 뭘 혁신을 하겠다는 거예요. 근데 혁신을 하겠다고 캠페인을 얘기한 거는 그럴듯한데 사실 기대가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. 전혀 뭐 기대될 건 없는 것 말할 같아요. 필요도 없는 얘기고. 말할 필요도 그럼 없다.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혁신위를 만든다고 해서 누가 올 거냐. 기가 막힌 사람들 올 것 같아서 저는 걱정인데요. 근데 저 여기서 이 혁신위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제가 여기서 약간 좀 뜨악했는데 위원장에 대한 인선 혹은 위원에 대한 인선의 자격 기준을 얘기할 때 특정 계파나 정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가급적 2차로 생각해야 된다. 즉 세우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. 보시죠. 보자.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의미가 없다. 성공 가능성을 보고 하자. 당은 뭐라도 해요. 항상 뭘 만들어요. 위원회 만들고 임명하고 뭐 하고 이제 활동을 하는데 네. 저게 이제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
혁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혁신위를 만들어야 그 혁신위의 활동에 대해서 믿잖아요. 그렇죠. 예. 근데 이제 전혀 과거에 예를 들어서 한남동 관저 앞에서 했었던 여러 가지 행동들에 대한 것을 해명 없이 덜렁 이제 그 지위에 올랐다고 해서 혁신이라는 것을 출범시킬 수 있는 자격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. 이걸 그럼요. 바라보는 시각은. 그다음에 이제 그 멤버 구성도 글쎄요, 뭐 계파 중심으로 생각 안 한다 뭐 이런 얘긴데. 네. 그럼 이제 누구를 생각하는 거냐 그러면. 그렇죠. 예. 그 다음에 뭐 누굴 민주당 생각? 사람 할 겁니까? 아, 그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그럼 어떤 거를 계파라는 기준으로 삼아서 볼 거냐. 그러니까 나온 게 친한 비한으로 불러달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비한에 해당한 사람들은 계파가 아니니까 가능한 거고 뭐 이런 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저것도 뭐별 그게 없다. 그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네. 너무 그럼 암울하지 않냐 하시는데 일단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. 자, 지도부가 어쨌든 뭐 나왔다고 치자고요. 근데 우리가 이제 평온한 상태에서 당을 다시 재건을 하고 뭐 방향을 정립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게 적어도 7월 초부터는 특검이 활발하게 움직일 겁니다. 그렇겠죠. 특검의 네. 타겟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세 가지 특검 중에 최상병 특검은 그렇다 치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분명히 일부 당과 연관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. 공천 개입 같은 거, 네네. 명태균. 네. 그것도 그렇다 치고 그럼 이제 저쪽에서 내란 특검이라고 얘기하는 그 특검이 엄청난 거예요. 조은석 특검이 검찰에 있을 때 굉장히 수사를 세게 하신 분이라고 들었어요. 뭐 생리를 뽑는다 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. 아, 그래요? 조은석한테 걸리면 생리가 뽑힌다. 아, 이 정도로 센 사람이 이제 특검에 왔다. 네. 각오해라 하는데 그럼 누가 각오를 해야 되냐? 음. 특검이라는 게 왜 있어요? 한시적이죠. 그렇죠. 특검은 구속이 목표예요. 기소도 목표지만 결론은 구속 기소가 목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아, 그래요? 한정된 기간에만 활동을 하니까. 네네. 제가 특검이라도 무슨 성과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. 이게 사실 누구 구속시켰다면 뭔가 좀 빛나 보이죠. 한국은 그렇습니다. 예, 예. 그럼 이제 제가 특검이라도 야 이거 뭐 누구 좀 잡아놓고 뭐 해야지 해보니까 혐의가 없네요. 특검 괜히 했습니다, 여러분. 이럴 순 없어요. 네, 그렇죠. 예, 예. 그러면 이렇게 가게 되면 조은석 특검 입장에서는 자 군인들 다 잡혀 들어가 있어. 그렇죠. 행정부 인사들 수사하고 있어. 대충 다 건드렸단 말이에요. 어디를 안 건드렸습니까? 여의도를 안 건드렸잖아요. 아우, 무섭다. 예, 그런 겁니다. 자, 이 분위기에서 네. 당이 혁신이네, 뭐 친유들끼리 모여가지고 툭툭툭탁 해가지고 뭐 반성합니다. 뭐 뒤에 이거 걸게 듣고 뭐 엄중한 척하면서 한덕수 데려오려고 한 사람 옆에 앉히고 홍준표 옆에 있던 사람 옆에 앉히고 근엄한 척하면서 얘기하는 걸 가지고 그게 돌파가 될까요? 안 되죠. 수사 칼끝이 예, 예. 들어오는 순간 제일 먼저 움츠러들 거예요. 제가 볼 때. 의미 없는 일이다. 근데 사실 되게 안타까워요. 그러니까 당이 스스로 자정작용을 통해서 쇄신을 해야 사실 국민들에게 뭔가 응원도 좀 받고 격려도 예. 받을 텐데 예. 저렇게 가버리면 그분들도 어쨌든 좀 이렇게 거대한 파도가 오는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구렁텅이로 계속해서 빨려 들어가고 있는 느낌도 좀 들어요.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네. 수사 관련해서는 또 이제 입장이 그분들 사이에서도 다를 거 아니에요. 그럴 수 있겠죠. 자, 네. 몰라서 그날 계엄 때 의총 국회 못 들어온 못 들어간 사람. 몰라서 못 들어온 사람, 네네. 물리적으로 못 온 사람, 뭐 외국에 있거나 지방에 있어서. 그다음 들어왔는데 뭐 우왕좌왕해서 못 온 사람, 들어와서 표결할 수 있었는데 일부러 안 들어온 사람, 그걸 넘어서 몇 명 있나도 보고 뭐 했던 사람, 네. 뭔가 했던 사람, 아, 그렇죠. 이렇게 다 나뉘잖아요. 그때도 의리를 지킬 수 있을까? 아니요. 예. 네, 아니요. 절대 그런 지켜지지 거예요.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그런 데서 자유로운 사람이 적어도 지도부를 구성하거나 혁신위를 만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. 지금 원내 지도부가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건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. 아, 그렇죠. 예. 예, 예. 그렇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. 힘들다. 예. 근데 자, 어제 그 송원석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고 나서의 소감이라던가 기자들 브리핑을 봤을 때도 그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는 본인도 삭삭 피해가는 말밖에 못 하겠더라고요. 예. 그런 걸 보면서 못하죠. 송원석 의원이 서울서 피해가더라고요.
김종인 비대위원장 처음 왔을 때 이게 벌써 5년이 됐는데 그때 이제 비서실장이었어요. 그래서 저는 뭐 수행대변인처럼 있어서 굉장히 가깝게 이분과 교분을 했는데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. 적어도 그때는. 지금도 그러시라고 보는데 여러 사정상 윤 대통령 관련한 움직임을 그렇게밖에 못했을 거예요. 당 주류가 그렇게 가니까. 지역구도 그렇고 이해합니다. 그냥 대세에 흡수려 갔을 수 그런데 있다. 진짜 생각이 이런 거는 제가 좀 봐야 되겠어요. 아, 그래요? 권선동 전 원내대표와 다를지 저는 살짝 다를 수는 있다고 보는데 아, 그래요? 진짜 똑같은 분인지 그건 이제 봐야 되겠어요. 근데 적어도 전 좀 놀랐어요. 중간에 이제 이분이 막 연설하고 하는 거 보니까 그때 엄청 세게 그쵸. 하시더라고요. 이제 그거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. 그거를 이제 뭔가 뒤로 돌릴 수는 없고 없는 것처럼 할 수는 없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한다거나 뭔가 이걸 좀 고치려는 노력을 한 후에 이제 뭐 이렇게 가면은 이해가 가겠는데 네, 그거 네. 없이 지금 그냥 가게 되면은 그 입장 그대로 가겠다는 얘기니까 그렇죠. 한계가 분명하고 그렇게 되면 그런 지도부 송원석 원내대표 주도로 뭐 무슨 비대위가 구성된다 할지라도 글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. 결론은 전당대회를 적기에 해서 제대로 된 후보가 나와서 당을 개혁할 만한 분으로 선출이 돼야 하는 거고 그 얘기는 당원이 이제는 안 되겠다라고 자각을 하셔서 절대 다수가 그런 방향으로 가자고 동의를 했을 때 네.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니 아직은 그런 분위기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. 아닌 걸로 적어도 보인다. 원내는. 적어도 네. 원내는. 네.